네, 두 번째 감각형하고 직관형의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. 요건 MBTI에서도 나오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아이들이에요. 되게 이상적인 아이들이고 추상적이고요. 이 친구들은 개념적이고 이 친구들은 실질적이고 아주 와닿는 걸 해요. 이 친구들은 뭔가 내가 느끼거나 눈에 보이거나 만져야만이 이 친구들은 돼요. 보이지 않거나 아예 뭐 이렇게 느낌? 그런 거 어딨어. 믿질 않아요. 추상적인 거에 대해서는.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 대해서 관련된 우리 생활에 관련된 것들 수업 자료가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이면 잘 안 와닿아요. 교수님이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이 굉장히 세부 내용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념 일로 끝나다가 개념, 비유를 하거나 추상적인 얘기를 하다가 끝나버리면요. 도대체 뭘 한 거야? 나는 뭘 배웠어? 라고 오해를 하고 되게 힘들어 합니다. 이렇게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나 예시를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.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혹시라도 직관형이고 아이가 감각형이면요. 어머님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실질적으로 도움이 와야 되고요. 어떤 실험이라든지 도구, 교구를 이용해서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지는 거, 실험하는 거,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거, 느낌이 오는 거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직관형 친구들은 암기에 의존하거나 단순 공식 이거 안 해요. 절대 반복되는 거 싫어해요. 그리고 똑같은 거 하라고 안 하고 수업 시간에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면요 그쪽으로 확산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이쪽은 없다는 건 아니에요. 대신 이쪽 친구는 생각들이 이렇게 가다가도 갑자기 옆길로 새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 거 좀 잡아줘야 되고, 흥미로운 내용을 수업 시간에 시작해서 상상력을, 요거는 뭐냐면 오늘 무슨 내용을 할지를 먼저 던져서 오늘 어떤 그 의도로 무슨 수업을 할지 이런 걸 얘기를 먼저 끌어내면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대화법에도, 그리고 공부할 때도 오늘 목표가 뭐고 구체적인 내용을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, 감각형 친구들은 전체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깝고, 그리고 그것의 맥락, 그리고 숨겨져 있는 의미, 이런 부분들을 좀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이 친구들은 아주 구체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정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노트 정리라든지 메모라든지 뭐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라든지 사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좀 메모라든지 노트 정리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이 친구들이.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좀 감각형들이 좀 유리해요. 직관형들은 좀 불리한 게 뭐냐면 시험 문제 자체가 서술형이나 이렇게 주관식에 보면 구체화된 것들을 좀 나열하라고 하는 게 좀 안타깝죠. 좀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. 어쨌든 이 두 가지 감각형하고 직관형이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요. 중립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.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들이냐, 굉장히 현실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아이냐, 되게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걸 딴 생각 뜬구름 잡는 얘기를 가끔 하는지, 이런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아이의 성향이 그런 거니까 그걸 좀 가운데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좀 아이들 좀 잘 인도해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지, 오해를 통해서 아이가 좀 문제다라고 하는 문제적 관점으로 얘기를 하면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님들도 힘듭니다. 어쨌든 어머님하고 아버님 둘이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상대방의, 즉 나랑 다른 형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. 오늘 두 번째 감각형하고 직관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.